네. 자,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지적공부가 멸실합니다. 그럼 다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걸 복구라고 그럽니다. 자, 누가 복구를 할 것인가? 당연히 보관하던 자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보관자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었죠? 그래서 보관하던 자가 복구합니다. 두 번째, 복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돼요. 그래야 공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이 지체 없이의 개념에는 소유자의 신청도 기다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승인도 기다릴 수 없다. 가장 빠르게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많이들 틀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으니까. 자,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신청받아 아니다. 신청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승인받아 하면 축반지 이외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인도 필요 없어요. 복구할 때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축반지, 축적 변경, 반출, 지번 변경. 그때만 승인받습니다. 자, 그럼 복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구 자료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그중에 소유자 복구 자료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토지가 하나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라는 두 가지 장부를 만듭니다. 자,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게 핵심이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후에 만들어져요. 그럼 후에 만들어지는 등기부도 토지를 일단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표시를 가져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 지적공부 7종 중 대장 4종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되죠. 그럼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부의 권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은 먼저 표시를 등록한 다음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 나만 바꿀 게 아니고 내 표시를 그대로 가져가는 등기부 표시도 바꾸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된 거 있으니까 등기에도 변경을 해라 라고 촉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등기소에서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즉 소유권에 관해서 각종 변경되는 등기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된 사실이 있다라고 통지를 해줌으로써 소유자를 바꿀 수 있도록 연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관리하는 소관청 바뀌면 연락 주고, 권리를 관리하는 등기소 바뀌면 연락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공부가 멸실하고 없어졌어요. 그럼 소유자도 당연히 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원래 어디 등을 가져와요? 등기부. 등기부는 존재하잖아. 그래서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장 후 등기부야. 대장 만들어지고 등기부 없는데 대장이 멸실했어.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하냐?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때는 법원에 가서 당신이 소유자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오라 라고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확정 판결, 등기된 부동산일 때는 등기부, 등기부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는 회복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로만 소유자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 자체가 그래 있어요.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두 가지 자료로만 복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주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에서 보면 밑에 보면 등기부와 판결은 소유자 복구 자료인 동시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이기도 하죠. 두 가지 같이 쓰이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토지 표시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 토지 표시는 원래 대장이 공시하는 거지만 토지 표시를 그대로 가져간 장부가 등기부예요. 맞죠? 그러면 대장이 없어지면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가져간 등기부를 보면서 복구하면 되잖아. 그 등기부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로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은 못하는 게 없다, 그죠? 얼마 전에 여러분 봤잖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문영배 재판관. 피고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몇 마디 하니까 바로 쫓겨나가잖아. 그죠? 법원이 못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 근데 그걸 국회에서 자꾸만 토를 달면 안 되죠. 토를 달면 안 돼. 토 달면 안 돼요. 토 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든 야든 전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면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당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럴 리가 없다. 이 재판관들이 전부 좌편향돼 가지고 뭐 이런 판결을 내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그것은 자기가 헌법기관이라고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있으면 안 되는 판결이다. 뒤집었잖아. 맞죠? 그거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다 하고 뒤집어놓는 거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 맞죠?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잖아. 야당도 마찬가지야. 야당도 보면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지 않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그 말 자체는 또 뭐예요? 똑같이 헌재를 뒤집어밟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둘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양비론 하면 나라가 제대로 못 쓴다라고 한쪽을 지지하는 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한 놈은 도둑놈이고 한 놈은 사기꾼이면 둘 다 욕해야지 뭐. 한 놈만 할 수 있나. 그죠? 그래야 뭔가 좀 좋아지지. 그리고 여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 무소속도 있고 제3당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무소속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죠. 세상은 흑백만 있는 게 아니야. 무지개 7시에 칼라가 팍 있다고. 나는 바짝바짝 하는데 흑백 둘이서 서로. 그러면 안 되지. 됐어요. 됐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됐어요. 그래서 자 해서 요렇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등기부가 판결 등판은 소유자 복구 자료인 동시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면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나머지 5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지주공부의 등본, 청량의 결과도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소관청 작성 발행한 증명서류 또는 복제된 지주공부 등결결 소복하고 외우랬습니다. 등기부 판결은 토지 표시든 소유자든 모두 복구 자료로 쓰인다. 등기부 판결, 등판, 그리고 등결결 소복. 자, 지주공부 등본이 남아있다. 토지 대장 등본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대장 복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 때는 청량을 하고 청량 결과도 따라서 도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도면은 없어졌지만 청량 결과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사무실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서류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입니다. 이 정리결의서 내용대로 지주공부에 정리가 된 거야. 그런데 지주공부가 없어졌네. 정리결의서는 남아있네. 그럼 그거 가지고 복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 소관청은 지주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잖아. 맞죠? 그런데 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서류 중에 지주공부는 아니지만 지주공부 등록 내용이 이거다라고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도 복구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서, 줄여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5가지 등록사항이 등록됩니다. 첫 번째, 토지 표시 소유자 어디 있던 거? 지주공부에 있던 거. 그럼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지주공부는 아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주공부는 아니잖아. 그러나 그 안에는 지주공부 등록된 토지 표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죠. 즉 지주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소관청 작성 발행. 아까 종합공부 누가 보관, 관리, 복제합니까? 다 소관청이 하잖아. 맞죠? 그래서 소관청이 직접 작성 발행해준 지주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표적인 것이 종합공부 증명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복제랍니다. 아까 정보 처리 처복은 국장이 복제했잖아. 왜 복제해놨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원본 없어지면 원본 복구하려고 복제해놨지. 그래서 등결결 소복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지적공부 복구는 심심찮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복구 자료 인 것은 아닌 것은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등, 결결, 소복. 자, 등기부 판결은 당연히 있다. 등판 있고 등, 결결, 소복. 등, 결결, 소복이 뭐예요? 공부하면 자세가 굳어 있으니까 등이 결리잖아. 그래도 계속 참고 공부하면 더 결리잖아. 그러면 드디어 누가 공부 못해 죽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 못해 죽은 처녀 귀신이 와서 등을 주물러 주는 거야. 등이 결리고 결리면
공부 못해 죽은 처녀기 신이 주물르죠. 처녀기 신이니까 양장 입었다, 소복 입었다. 소복 입었지, 그죠? 결리고 소복 입은 처녀기 신이. 어떤 처녀기 신? 공부 못해 죽은 처녀기 신이. 공부하라고, 니라도 열심히 하라고 등 주물러 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등 결결 소복. 등이 결리고 결리면 소복 입어 나가셔. 절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면 오른쪽 입술에 고추장 3방울 뚝뚝. 무섭다, 그죠? 등 결결 소복 외우셔야 돼.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복구 자료에서는. 복구 자료. 복구 나오면. 자, 기출지문 복습입니다. 보세요. 1번.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인 거 아닌 거 구분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아까 복구 자료 하면은 등 결결 소복 결의서. 자, 다시 등본 결과도 결의서 소관청 작성 복제된 지적공부 맞죠? 그렇게 단순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서 요거 맞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종합공부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나왔던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틀렸다. 2번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종합증명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종합증명서는 아까 등 결결 소복에서 소관청 작성 발행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종합증명서 맞죠? 그 다음 3번 지적공부 괄호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에 나왔으니까 이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거, 종이로 된 거. 그 전부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이를 복구해야 되는 자는 보관하던 자 누구? 소관청. 만약에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됐어요. 그때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죠? 이렇게 보관자가 복구자가 됩니다. 4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2가지 등판, 등기부 또는 확정 판결.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복구 절차가 복구 자료가 대부분 나오고 그걸 외우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복구 절차를 시험에 냅니다. 이 복구 절차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까다롭다가 아니고 문장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짧은 문제 3, 4개 합칠 만큼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읽어봐도 너무 문장이 길어서 무슨 얘기인지도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한번 봅니다. 자,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복구하기 위해서 아까 등판, 등결결 소복 등 복구 자료를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조사해서 1차 자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또 하나는 도면 복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그래서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복구자료 조사서라는 이름으로 1차 자료, 도면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자료도라는 걸 1차 자료로 만들어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 공시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를 복구해야 되는데 토지 표시는 6개 있었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는 당연히 토지의 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때 평당 얼마 이렇게 사고 팔기 때문에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다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초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면적 복구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가 복구 절차다. 단순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면적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총 3번에 걸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절차를 모두 여러분이 이해하고 뭐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2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복구 자료를 조사하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면적 복구예요. 그럼 면적은 우리 지적공부 중 어디에 등록됩니까? 면적은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복구자료 조사서는 아까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장 복구하기 위한 자료 중에 보면 여기서 조사되는 면적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토지에서 측량한다, 도면에서 측량한다.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어디서 재는다? 도면에서 재는다. 토지에서 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도 도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측정한 면적을 측정을 해본다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적을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복구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절차는 토지 표시 중 핵심이 되는 무엇의 복구를 위한 것, 면적의 제대로 된 복구를 위한 절차다. 단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비교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면적이 일치합니다. 그대로 복구하면 되겠지. 면적이 불일치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자, 면적이 불일치하는데 그 면적 불일치 정감이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할 때, 허용 범위 초과 많이 안 맞을 때, 자, 사소할 때는 조사된 면적으로 가자. 그냥 조사된 면적으로 가. 그러나 허용 범위 초과했을 때는 너무 많이 다르므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처럼 처음부터 새로 측량하자. 그래서 뭐 한다? 복구 측량. 그럼 여기 첫 번째, 정감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조사된 면적으로 가면 되니까 이때는 복구 측량해요, 안 해? 이때는 복구 측량할 필요 없다. 그럼 복구 측량은 언제 하는 거예요? 허용 범위 초과 너무 많이 다르거나 아예 복구 자료가 없을 때, 그때는 복구 측량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차입니다. 면적이 안 맞을 때. 그럼 복구 측량 아예 처음부터 새로 했으니까 그럼 면적 새로 측량했죠.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두 번째 절차. 이 복구 측량한 결과를 저 복구 자료하고 다시 비교를 합니다. 부합하면 복구하면 돼요. 부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면적 경계를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 절차로. 자, 새로 측량했는데 왜 밀어붙이지 못하고 조정 절차로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세종시에 땅 한 100평 샀다. 샀더니 뭐 평당 뭐 1,000만 원 달라더라. 그럼 1억, 10억 줬잖아. 맞죠? 그런데 뭐 세종시청에 뭐 불이 좀 났다더니 지적 서고에 불 좀 붙었대. 지적 서고 자료가 불에 타가지고 새로 측량 뭐 하고 어쩌고 복구한다고 어쩌고 하더니 뭐 안 받다고 하면서 측량해야 된대. 나보고 비키래. 측량한다고. 비키줬어. 측량하더니 복구해놓은 거 보니까 95평으로 복구해놨네. 나는 작년에 몇 평? 100평. 그런데 새로 측량하니까 95평. 가서 따지니까 뭘 하느냐? 새로 측량했지요? 정밀하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고 돌아서더라. 그럼 5평의 피해는 내가 안아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그 5평 피해 왜 내가 안아야 돼? 내가 작년에 믿었던 100평은 내가 측량한 거예요? 그것도 국가가 한 거야. 국가. 올해 95평도 국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지. 왜 나한테 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소유자 동의받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합의해주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을 거고 내가 합의 못해주는 내용은 오고 가는 현금 소개, 싹트는 우순위. 맞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정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복구하면 되느냐?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절차. 복구하기 전에 게시를 합니다. 게시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데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해가지고 게시하는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또 받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복구하려고 하는데 이 복구하려고 할 사항도 혹시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십시오.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복구하겠습니다. 이거 돈이 걸렸어요. 토지 같으면 이 땅값이 장난 아니죠. 이거 잘못되어 있으면 내년에 시청이나 구청을 새로 신축해야 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죠? 요즘 봤잖아. 어제도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맞죠? 층간소음 마음에 안 들어 가서 불질러 뿌잖아. 맞죠? 근데 내 재산에 문제 있다. 당연히 신다 들고 뛰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 세 번의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한 얘기에서는 일단 하나, 며칠 이상, 10월 이상 그 안에 뭐까지? 이의 신청까지 받는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허용 범위 이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사된 면적. 허용 범위 초과했어요. 뭐 해야 돼? 복구 측량.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 정도 됐어요. 자, 기술지문 복습. 1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조사된 면적 비교합니다. 정감이
허용범위 뭐 하면 복구 청량. 자, 복구 청량은 허용범위 초과 너무 많이 다를 때. 만약 허용범위 이내라면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그죠? 2번 복구하려는 소관청은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동으로 갑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토지 정보 변동이라고 앞으로 이제 바뀔 걸 예정하고 있지만 올해 바뀌겠나? 제가 보니까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한동안 씹어먹을 듯이 한 싸우겠나. 그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싸우듯이 아마 그렇게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정신 차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멀었어. 그죠? 싹 물갈이를 좀 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좀 영리하고 몰라. 고집을 부릴지 안 부릴지 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야당 쪽에 있지 않나. 지금 윤씨하고 비교하자면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뭔가 좀 독재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그 사람도 또 너무 자주 말이 바뀌고 머리는 좋고 말빨이 좋아놓으니까 말로서 잘 넘어가긴 하는데 말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도 마치 안 바꾼 것처럼 아주 뜨뜻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야. 그런데 걸어온 길을 보면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일단 영리한 건 맞아. 영리한 건 맞아. 그 집에서 맡겨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좀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난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니. 나가지를 못하니. 그죠? 아주 가짠탄 웃음으로. 아이고, 참네. 자, 토지 이동, 토지 정보로 넘어요.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됐거나 소멸, 말소하는 것.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지 표시는 6가지밖에 없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것이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거나 토지 등급이 바뀌거나 공시지가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와 관계없죠.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나눠 있는데 청량을 해야 되는 토지 표시는 3가지뿐이에요. 뭐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 청량으로 정해져.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할 이유가 없어. 면적, 경계, 좌표. 청량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생기거나 변화있다? 청량해.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생기거나 변화되는 거 없다? 청량할 이유 없어. 맞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신규 등록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자, 원래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면 그것을 지적공부에 반영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원래 우리 지적 제도를 배울 때 지적 국정주의라는 이념을 배웠어요. 지적,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맞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은 국가가 다 알아서 정해놓고 등록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일일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수 부족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자기가 할 일이지만 소유자에게 미안하지만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가 할 일이지만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소유자가 소관청에 와서 내 토지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와서 조사 청량해서 등록 공시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좀 하라. 그러면 국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정해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면 돼요. 요청이 있을 때만 가면 되니까 인력과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떠밀어버려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라라고 의무 부과를 해놓은 거예요. 신청 의무. 자, 원칙 며칠 이내.
60일이네. 60일이네. 그러나 딱 하나 예외. 바다로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며칠이네? 90일이네. 해서 날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 개만 90일이네. 나머지는 60일이네. 신청하라라고 의무 부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무 부과. 그런데 이 의무를 60일이나 90일 내 신청 의무 이행하지 않더라. 신청하지 않더라. 그때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다, 그죠? 벌칙은 없습니다. 왜 벌칙은 없을까요? 원래 소유자, 우리의 의무입니까? 원래는 국가의 의무입니까? 원래는 국가의 의무야.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아니거든. 국가가 지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야. 근데 내가 힘들어서 못했다고 날 두드리 패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는 마치 길 가는데 육교 위에 깡통 하나 떼놓고 앉아서 꾸벅꾸벅 하면서 도와주세요. 1,000원짜리 하나만. 요즘 100원짜리 던지면 지가 집 던지부죠. 1,000원짜리 하나만 하고 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 그냥 지나갔어. 일어나 따로서 막 두드리 패는 거야. 왜 안 주고 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그런 거야. 됐습니다. 요즘 뭐, 그죠? 거지 이런 분들 보기 힘들죠. 노숙자는 많은데, 거지는, 거지 있다. 담배 거지는 있죠. 매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래요. 저도 예전에 노량진에 그 수업 많이 볼 때 한 15년 됐죠. 노량진 수업을 한 7년 동안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연초 담배를 필 때입니다. 지금 담배를 끊었는데, 서울역 뒤쪽에 가면 그 담배 피우는 곳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담배 피우고 있으면 확 온다. 와가지고 얼굴 쳐다본다. 보고 만만한 놈 찬다. 딱! 바로 가지고, 담배 피고 싶은 사람 마음을 이해하니까 피세요. 주면 한 대 받고 가면 되는데, 세 대만 더 가라. 그리 됩니다. 그죠? 됐어요. 자, 해서 이렇게 60일 내 신청 의무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원래 우리 의무는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 나왔는데 신규 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거죠. 당연히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 생겼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 아직 모르죠. 정해줘야 되죠. 청량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며칠이네? 60일이네. 안 해도 벌칙은 없습니다.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 증명 서류에서 4가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니까 아직 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지적과 공무원은 그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도 알 수 없죠. 엉뚱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4가지가 나오죠. 딱 보기에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올 것 같이 생겨 먹었죠. 잘안 놉니다. 의외로 잘 안 놉니다. 10년에 한 번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대가리만 따서 대충만 하세요. 소판 기준. 땅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집에 있는 귀중품, 요즘 뭐 금값이 아무리 올랐다. 요즘 금이 소보다 더 비싸. 이 금, 그죠? 한번 자랑한다. 자, 순금이다, 순금. 24K, 그죠? 한 양하고 7푼이야, 한 양 7푼.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야, 지금. 그죠? 비싸. 빨리 잡으면 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땅 하나 만들려면 이 비싼 귀중품을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농사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집에 가장 비싼 물건이 소다, 소. 그래서 소 하나는 팔아야 땅 하나 만드는 기준이 된다. 소판 기준. 대충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아무거나 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내가 소유자다라는 판결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무조사본 나왔는데, 자, 국가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이, 즉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높은 장관이 누구냐?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최상목 장관. 지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했잖아. 그 최상목 장관이 이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 총리잖아. 그 사람이 행정부의 서열 3위란 말이야. 행정부 서열 1위가 대통령이잖아. 서열 2위가 국무총리잖아. 3위가 경제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단 말이야.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가져오고자 할 때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국가에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기재부 장관. 협의한 문서 한번 가져와서 봐라. 국가가 내주기로 했거든. 그렇게 이제 자기 소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공유수면 준공검사 확인증하고 나서 공유수면 하면 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등록 안 되겠죠. 근데 내가 흙을 갖다 부어서 땅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만들고 사용 승인 받는 게 준공검사잖아. 그럼 준공검사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매립했다는 얘기야? 내가 매립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준공검사 확인증 가져온 소판 기준하고 나오는데 대충만 들으시면 소유권 증명 서류 판결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준공검사 확인증 대충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누가 관리해요? 해당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낼 필요 없습니다.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가 있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우리는 안 내도 제출한 걸로 가름할 수 있다. 됩니까? 우리는 낼 필요 없죠? 자, 이게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소유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틀렸죠? 관리하던 사람이 확인하면 되지. 엉뚱한 사람이 확인할 이유는 없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될 서류인데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우리가 낼 필요 없고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는 소유자를 편리하게 만들고 소관청이 불편한 규정이잖아. 이런 규정은 총 5번 나옵니다. 그 알배울 필요는 없고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5가지 외울 필요 없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가 이 경우 소유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해당 소관청 관리할 때는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규정 나오면 맞다라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5가지를 외워서 구분할 이유는 없어.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규 등록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 3개. 소유자가 소관청에 며칠이내? 60일이내. 이거 하고 뒤에 나오는 요거하고 특징 2가지. 외워야 되는 건 요 3가지예요. 그게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외우고 나서 더 할 거 없나 할 때 소판 기준 외우러 가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림 하나 그린 거 있었죠?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지적공부가 선, 등기부가 후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적공부는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뒤에 만들어지는 등기부의 표시, 대장의 표시를 가져오게 되고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때 가져오고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던 관청이 연락을 준다. 표시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표시에 변화가 있을 때 이번에 바뀌었다. 너도 등기해라. 촉탁을 해주고. 맞죠? 소유자의 변화 있으면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번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 통지해줘서 서로 간에 연락줘서 바꾸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규 등록하고 있어요.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럼 대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럼 등기부는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가 없어. 이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마친 소관청은 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등기부의 표시를 바꿔라라고 촉탁을 하는 건데 지금 등기부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럼 바꾸기 뭘 바꿔? 등기부 자체가 없는데.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우리 신규 등록부터 해서 앞으로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축적 변경 쫙 배울 거야. 그 모든 데에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딱 하나밖에 없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이야. 두 번째,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적공부 만들 때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되도록 돼 있죠. 대장에 소유자 등록되잖아요. 근데 소유자를 등록하려면 원래 등기부 소유자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나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대장상 소유자는 원칙 등기부 소유자를 가져온다. 그러나 신규 등록할 때만큼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못 가져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 결정한다. 이 두 가지는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시험에 나온다. 자주. 됐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소유자, 등기부가 없는 거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신규 등록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기술지문 복습. 1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이 직접 조사 등록. 누가? 소관청. 2번 신규 등록한 소관청은 등기 촉탁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와 토지대장, 지적도로 나뉘어서 우리나라 토지는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군데 모두 등록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 이 개발이 안 돼 있던 토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임야도 정밀도가 떨어져. 거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네. 지적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고 해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은 반드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돈과 시간이 들었어요. 그럼 정밀도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일방통행입니다. 정밀도가 낮은 임야도에서 정밀도 높은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것만이 등록 전환이고 지적도에 있는 걸 임야도로 옮기는 것은 안 합니다. 그건 애초에 하지를 않아요.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됐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죠. 등록 전환이란 임임에서 토지로 또는 토지에서 임임으로 돌렸다. 옛날에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내가 시험 칠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나온 시절이었어. 지금 그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졌다고 국가가 그릇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안 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가리만 따서 외웁니다. 허가신고 대사관, 허가신고 대사관. 자, 여러분 책에 보면 3번에 지금 46페이지 3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도에 빨간 것이 되어 있고 줄 꺼져 있죠. 그 도를 하지 말고 뒤에 군 관리계에서 관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관에 빨간색이면 더 좋고 관. 그래서 대사관으로 바꿉니다. 자, 원래 대도사해서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 도를 하니까 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의 도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선의 도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서는 그냥 관으로 바꾸자. 관. 됐습니까? 그래서 허가신고 대사관. 외국에 갔다가 뭐 허가신고 받을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부터 가는 거야. 허가신고 대사관. 됐어요? 허가신고 대사관. 자, 산입니다. 산.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허가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산으로 방치됩니까? 뭔가 앞으로 개발됩니까? 개발되겠죠? 그래서 등록전환,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기는 거예요.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 건축만 돼도 가치가 높아지죠? 옮깁니다.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앞으로 개발되겠죠? 가치가 높아질 거다. 등록전환, 미리 등록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등록전환 됐을 때 나머지 토지,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도시관리계획선 하고 나서 관리계획선 하고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선이 꺼졌으니까 앞으로 도시적으로 발달이 되겠죠? 미리 지적도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사실상 형질 변경. 자, 대사관의 사는 뭐예요? 사실상 형질 변경. 이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땅이 지대가 낮으면 비만 오면 물이 차겠죠.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흙을 갖다 부어서 높이를 높이면 이걸 성토한다고 그래요. 성토. 또는 땅이 비스듬하게 병사가 져서 이게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땅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깎아내버려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옹백을 쌓아주는 거야. 이걸 절토한다고 얘기해요. 이 성토나 절토가 대표적인 형질 변경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성토나 절토하기 위해서는 토목 공사 비용이 투입이 되겠죠. 그럼 공사한 만큼 토지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됩니까? 그만큼 토지 가치는 올라갔으니까 임야도 둘까요? 지적도로 옮길까요? 옮긴다는 거예요. 허가신고, 각종 허가신고 받거나 대부분 등록 전환됐거나 사실상 형질 변경됐거나 관리계획서 나오거나 그러면 등록 전환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등록 전환 이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가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하는 거예요. 허가신고 대사관하고 외우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자, 임야도가 있습니다. 여기 임야도에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어요. 자, 여기 아파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토지 가치가 수십 배 뛰어버립니다. 임야도 둘까요? 지적도로 옮길까요? 지적도로 옮겨야지. 맞죠?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이거 성공하네. 우리도 아파트 하나 짓자. 이것도 성공했어요. 지적도로 옮깁니다. 맞죠? 아파트들은 사람들 우글우글 다니니까, 여기 가정에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홈플러스. 가정에 지금 해가 돼 있죠? 어쨌든 홈플러스 들어와서. 이것도 지적도로 옮겨가잖아. 맞죠? 마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학교도 들어가잖아. 학교 들어오면 당연히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야. 요것만 임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도면 하나를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남들 갈 때 너도 따라서 지적도 같이 가라. 그래서 도면 한 장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등록 전환 됐을 때 나머지 토지.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원래 임야도 임야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이 임야이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가 이렇게 섞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토지가 임야도 어떤 토지에 지적도 있냐 정확한 구분법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랬죠.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좀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18개 지목 중에 6개는 임야도, 12개는 지적도. 완전히 그랬는데 28개 지목으로 늘어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조금 섞여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는 거다. 자, 허가신고 대사관. 됐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이거다. 자,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 있다.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어디에 신청한다? 소관청. 며칠 이내 신청한다? 60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일 없다. 벌칙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요거 3번과 4번. 요게 중요하죠. 3번과 4번. 등록전환에서는. 자, 4번이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5, 6년, 6, 7년 텀을 가지고 요게 4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 전환될 면적과 종전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자,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도면에서 잽니다. 그럼 옛날에 임야도라는 정밀도 낮은 도면에서 면적을 쟀겠죠. 그런데 지금 보다 정밀한 지적도로 옮겨갔죠. 그러면 면적은 옛날 면적 그대로 쓸까요? 보다 정밀한 지적도에서 다시 재줄까요? 다시 재줘야 되겠지. 그래서 경계와 면적을 등록 전환은 무조건 청량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은 보다 정밀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면적 경계 무조건 청량하는 거야. 등록 전환 나오면 청량한다. 여기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면적을 쟀는데 옛날에는 정밀도 떨어지는 임야도에서 잰 면적이야. 지금은 보다 정밀한 지적도에서 잰 면적이야. 면적이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그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일단 보다 정밀하게 잰 새 면적으로 가는 거야. 보다 정밀하게 잰 새 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옛날에 정밀하지 않은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등록 전환될 새로운 면적과 종전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임야도에서 잰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 그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 너무 많이 차이 있다. 허용범위 이내 사소한 차이 있다. 자, 사소한 차이일 때는 옛날에 조금 잘못된 거 그냥 잘못됐지만 무시하고 놔두고 새 면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 전환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사소한 차이 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너무 많은 차이 있어. 그럼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데 놔두고 가면 두고 욕먹을 거잖아. 그럼 놔두고 갈까요? 살짝 고쳐놓고 갈까요? 살짝 고쳐놓고 가죠.
어차피 옛날에는 정밀도가 낮았으니까 그런 면적이 나온 거야. 실수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고 간다. 고쳐놓고 가자. 고쳐놓고 가자. 두고두고 욕먹을 테니까. 그래서 옛날 임야대장의 면적, 옛날 임야도 경계를 놔놓고 간다. 직권정정. 고쳐놓고 간다. 고쳐놓고 간다. 자, 다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결론. 옛날 정밀도 떨어지는 면적, 지금 현재보다 정밀한 면적. 지금 현재보다 정밀한 면적으로 간다. 자, 다른 것은 옛날에 잘못된 차이 있는 면적을 그대로 놔두고 무시하고 갈 것이냐, 고쳐놓고 갈 것이냐. 자,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한 오차일 때는 무시하고 놔놓고 그냥 새 면적으로 가면 돼. 그러나 오차 허용 범위 초과 너무 많이 다를 때는 새 면적으로 가되 옛날 거 놔놓고 간다. 직권으로 살짝 고쳐놓고 간다. 직권으로 고쳐놓고.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이제 맞게도 많이 나오다 틀리게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새 면적으로 해야지. 옛날 면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정도. 됐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안 외우고 있으면 직권정정 후 등록전환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엉뚱한 걸 답을 고르게 된다. 그죠? 넘어가고 기울주문 복습 3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며칠 이내 등록전환 신청 60일. 아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 90일. 나머지는 모두 60일. 그죠? 이내에 누구에게 신청해야 됩니까? 소관청에게. 소유자가 신청한다. 소관청에. 60일. 그죠? 딱 정해져 있다. 4번.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고 대사관 나오면 뭐 등록전환 신청한다. 허가 신고 대사관 나오면 뭐 신고? 뭐 신청? 등록전환 신청한다. 등록전환. 맞죠? 그 다음 5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허가 신고 대사사사 사실상 형질 변경 나오면 뭐 신청? 등록전환 신청. 되었으나 지역 변경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변경 없이 뭐 신청?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거 무시하시고 허가 신고 대사관 허가 신고 나오거나 대부분 등록전환 나오거나 사실상 형질 변경 나오거나 관리 계획서 나오고 맞죠? 그러면 등록전환이에요. 괜히 이것저것 읽어보고 신경 쓰지 말고. 6번. 자,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합니다.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하네. 그때는 무슨 면적?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틀리긴 해서 틀린 거 찾아라의 정답 지문인데 그때 어떻게 나왔느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 이렇게 냈어요. 아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으로 갑니다. 분할합병. 분할합병. 비도 오는데 빨리 가자. 그죠? 지금 막 소리가 막 귀에 막 정정정정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원래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한 3개는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수고했습니다.